골조와 샤시는 뼈대, 전기, 통신, 소방, 급수, 배수, 보일러관, 에어컨 배관, 공조는 핏줄과 신경, 그리고 각종 장기들, 목공사는 근육과 힘줄, 필름, 도장, 도배, 타일 등은 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정을 생각하실 때 신체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정말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바람의 나인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인 인테리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회사에서 지향하는 반셀프 인테리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반셀프 인테리어는 도면도 있고 현장 감리가 있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지향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자재, 단순한 디자인, 경험이 없는 작업자를 써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디자인, 작업자 수준을 똑같이 가져가는 조건 하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반셀프 인테리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서 비용을 절감하느냐? 그건 바로 인테리어 업체의 기업 이윤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인테리어 업자인데 그럼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 인테리어 회사도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AS 비용, 디자인 비용, 감리 비용, 회사 운영, 기업 마진을 그래야 가져갈 수 있지요. 저는 인테리어 목수 출신이자 전기 작업자 출신입니다. 모자라는 인테리어 기업 이윤을 제가 일을 하면서 충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이익의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할까요? 이거는 다른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 때 현장에 있으니 현장도 더 잘 파악하고 그때그때 대응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디자인 미팅을 통해 현장을 시각화하는 도면도 그려드리니 저희 스튜디오 바람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번은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가 한 공간을 꾸미기 위한 행위를 똑같이 해야겠죠. 현장 검토, 디자인, 자재 결정 및 수급, 공정표 작성, 작업자 섭외, 각종 현장 정리 및 감리, 민원 해결 등 정말 할 일이 많죠. 그러니 인테리어 업체 너무 눈탱이 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웬만한 것은 잘 흘러갑니다. 그전 사전 준비, 마무리가 더 힘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각설하고 이번에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성공하기 위한 공정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효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효율은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예컨대 목수 한 품으로 끝날 일을 공정을 잘못 짜서 또다시 목수가 들어오면 목수 두 품이죠. 그럼 인건비가 지출되겠죠. 인테리어 공정을 안 지키는 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으며 화장을 할 때 기초 화장을 하지 않고 색조 화장부터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 화장 전 색조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지우고 베이스를 잡던가 아니면 색조 화장을 베이스로 덮어버리던가 해야겠죠. 그러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공정 과정을 안 지키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줄줄 새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그러려면 공정 과정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죠. 자, 대략적인 공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철거, 다음 창호공사, 방수공사, 전기 배선 및 각종 설비, 목공사, 필름공사, 타일공사, 도기 설치, 도배공사, 도장공사, 에어컨 설치, 전기기구 설치, 바닥재 공사, 가구 설치, 중문 및 문짝 설치 공사, 입주 청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몇몇 공정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좀 소소하거나 잘하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현장 정리, 이건 소소한 문제죠.
소방, 바닥 난방 배관, 확장 공사는 잘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진행 과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철공공사. 신축이거나 원상복구가 된 곳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구조를 살리면서 조금씩 고치는 아파트 공사, 혹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상가공사, 뭐든지 철거가 필요하죠. 철거를 하실 때는 필히 공사 범위를 지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살릴 것은 살리고 부실 것은 부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불필요한 철거는 비용을 올립니다. 인건비 오르죠. 폐기물비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의 비용 또한 오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과 공사 범위를 잘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창호공사, 통상 샷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철거되면 그 공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먼저 공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공사의 시작은 아파트라면 샷시와 문틀입니다. 샷시와 문틀은 마감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향후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되는 게 샷시와 문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철거가 된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목공사를 할까요? 전기공사를 할까요? 물론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겁니다. 벽과 샷시가 부딪히는 곳, 벽과 문틀이 부딪히는 곳을 남겨놓고 그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비용도 올라가고 마감 품질도 좋지 않겠죠. 만약 가벽을 먼저 신설한다 해도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을 만드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감이 뭐지? 개구부의 크기는? 개구부의 형식은?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 및 각종 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뼈대와 추가한 뼈대, 즉 샤시에 핏줄과 신경을 얹습니다. 전기는 집이나 상가에 불을 밝히거나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설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신체로 비유하겠습니다. 뼈대, 즉 기본 골조 플러스 창호와 문틀이라는 또 다른 틀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전기, 통신, 소방, 급수, 배수, 공조와 같은 핏줄과 신경을 입힙니다. 그 다음 목공사. 목공사는 바로 근육과 힘줄입니다. 뼈대가 잘 잡혀 있고 피부가 더 씌워질 수 있도록 근육과 힘줄이 필요한 것처럼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사가 바로 이 근육과 힘줄 역할을 합니다. 골조 위에 이런 배관들을 숨기고 목공사로 여러 마감재, 필름, 벽지, 페인트, 타일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사람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사용하고 이쁘게 만드는 역할도 이 목공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 기능적 역할들을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에어컨, 공조 등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입혀야죠. 도배, 필름, 도장, 타일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신체에 비유하니까 정말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골조와 샤시는 뼈대, 전기, 통신, 소방, 급수, 배수, 보일러관, 에어컨 배관, 공조는 핏줄과 신경, 그리고 각종 장기들, 목공사는 근육과 힘줄, 필름, 도장, 도배, 타일 등은 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정을 생각하실 때 신체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정말 편합니다. 자, 중요한 비용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공정을 불러야겠죠. 목공사 찔끔하다가 전기공사 찔끔하다가 그러면 또 목수님 불러야 되고 또 전기공사 멈춰야 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테리어 공정을 잘 진행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한 번 오신 반장님들이 또 오지 않게 공정을 잘 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부른 반장님이 또 오신다면 그때 돈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포인트. 1시간 부른다고 시급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에요, 반장님들은. 그냥 하루 일당 웬만하면 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1시간 때문에 하루 일을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일당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무리해 봅시다. 공사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공정을 순서에 맞게 잘 짭니다. 그런 다음 각 공정 반장님들에게 공사 내용을 철저하게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꼼꼼히 잘 되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감리, 즉 업자 일을 대행해서 인테리어 업체 마진을 세이브하는 구조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부디 공정표 잘 짜셔서 돈도 아끼고 이쁜 인테리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바람의 나연 실장이었습니다.